그러면 다시 이제 범행 동기로 돌아와서 정혁진 변호사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살인의 동기가 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한 겁니까? 시인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살인 미수입니까? 살인 미수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한 1.5cm 정도라고 하니까 결과는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한데 네. 사람의 목을 흉기로 겨누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그 고의가 있었다, 본인이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명백하게 살인죄인데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살인 미수가 되는 거고요.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뭐 흉기에 뭐 그거나 그다음에 이제 공격받은 그 부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폭처법상의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가지고 징역 10년 받아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꼬박 10년 그 만기 출소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작년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뒤통수 가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범죄자는 그 중간에 스스로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뭐 살인미수죄가 됐었을지 아니면은 특수상해죄가 됐었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자, 이 사건 그 범행자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한 미국 대사를 했던 리퍼트 대사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리퍼트 대사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었어요. 그때는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징역 12년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 가해자가, 그 범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특수상해하고 살인 미수죄하고는 범죄의 양형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계획범이고 어떠한 그 중요한 그 우리나라 그 중대 그 요인에 대한 살해를 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으로만 예. 봐도 최소한 10년에서 16년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10년에서 16년까지 양형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 김희정 의원님, 네. 절대로 이런 일은 용납이 돼서 안 됩니다. 그 네. 흔히들 뭐 생수병 던지거나 계란 던지는 것도 뭐 계란 맞았네라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란도 한번 맞았었고 그 네. 닭뼈 발라놓는 통도 인천 계양에서 한번 맞은 적 있잖아요. 네. 그 특별한 정신병력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어서 저런 용납할 수 없는 피습까지 저질렀는가?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분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는 주민들을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했는데 평소에 조용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도 거의 안 했고 보면은 뭐 바둑을 즐겨서 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뭐 이렇게 다들 이웃 주민들의 진술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범행 동기. 네. 일단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봐도 네. 뭐 당황해하거나 또는 뭐 얼굴을 가리거나 뭐 이러지 않고 굉장히 그냥 그러네요. 본인이 뭐 각오를 한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분을 아는 멘트가 나오는 것 보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그다음에 평소 민주당 그 지지 성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왕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일 인물로 보이는 분이 왕관 하나만 가지고 특정을 한 게 아니고요. 손팻말도 들고 민주당 행사에 여러 차례 나타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저분이 내가 이재명이다 이걸 또 외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네.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왕관뿐만 아니라 손팻말 보면은 총선 승리 200석이라는 손팻말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12월에 부산 수영에서 이재명 대표 왔을 때도 그 장면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1월 1일 봉화마을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도 나타났어요? 네, 이 대표가 현재- 봉화마을 찾았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예. 1월 1일 날 이 사람을 본 것 같다라는 복수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 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민주당 지지자인지 이제 민주당 지지자인 척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상당히 겉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평소 언행이나 이런 정치적 행위는 수차례 반복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지지자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접근하는데도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여러 행사장에 나타나는 열렬 지지자들 경우는 누군지 정체는 몰라도 눈인사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3번, 4번, 5번 보다 보면 네. 저렇게 독특한 행색을 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듯한 멘트와 행동을 보이면 기억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도 보면 열심히 전국 행사에 다 쫓아다니신 분 보면 그 동네 사람 아니라도 뭐 우리 지지자니까 괜찮아요라고 오히려 경찰들한테 괜찮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네. 그런 행동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작스럽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또 우발적으로 무슨 당 지지자로 둔갑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상당 기간 동안에 민주당 지지자인지 지지자인 척 한 건지 그렇죠. 오랫동안 하고 또 저렇게 여러 군데 쫓아다닐 정도면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일정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하고 아마 얼굴 정도는 익힐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이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정치적인 해석을 지금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특히 억측에 의한 해석은 이거 국민을 갈라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보다 정확하게 당원인지 아닌지 뭐 개인정보다 못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예.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몇몇은 벌써부터 이 피습을 갖고 정치적인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사람들 선동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면 강한 처벌도 예상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처벌과 글쎄요 있을까요? 정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 또 본인이 자백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수사 과정에서 또 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는 못하는데 국선 변호인이라도 아마 조력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아마 그런 조언은 기본적으로 하겠죠. 실제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고 이제 경황이 없어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면 번복에 대해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번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목 부위를 가격했다는 것,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뭐 이제 실제 지지자인 척 행사를 한 것인지 계획 범죄의 일환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됩니다만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근처를 따라다니면서 예. 근접 접근을 해서 실제 목 부위를 가격해서 살해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한 그 일종의 연속선상에서 다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면 상당히 용의주도하다. 예, 살인미수죄를 면하기가 어렵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10년 이상. 예, 12년 이상, 15년, 16년 정도의 형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본인이 나는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국가적 범죄를 다루는 어떤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더 엄하게 처벌할 사유가 예. 분명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과거와 이 정도에 있어서도 더 중하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리포트 대사 때 12년보다도 더 중한 형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표 측 지지자 측 입장에서는 강한 지지자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나에게 흉기를 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더 충격적일 텐데 일단은 의식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총선이 이제 98일 남았는데 양당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번 총선이 치러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지금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정을
일단은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지도부도 일정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냥 중단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쨌든 기본 이 사항을 아까 김정원도 얘기했지만 미리 이걸 정치적 셈법이라든지 잣대를 들이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미리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안으로 당분간 당장 1월 8일부터 하는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재판 일정이라든지 정치 일정이 수년될 가능성이 많고 네. 당내에서 또 예컨대 이낙연 전 총리 또 원칙과 상식에서의 정치 일정도 같이 수년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대표가 차분하게 완전히 중상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일정을 새롭게 자기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당장 일정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네, 재판 일정 또 지역 순례 일정 이런 분 차질을 빚고 있고 그 대신에 어쨌든 당내에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총선을 준비하는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병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당원들도 분열되기보다는 좀 당 대표 중심으로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여론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더 차분하게 또 당내에 있는 인사들도 이것을 빌미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든지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나치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